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입니다. 최근 종종 분노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폭발시켰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갑질 파문들도 그렇고 도로 위에서 서로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몽둥이를 꺼내 상대 운전자에게 휘두르거나 아예 사람을 차로 밀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또 어린이집 교사가 3,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심한 폭력을 행사한 사례도 최근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대인관계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쩌면 분노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그를 인내력으로 애써 참으며 눌러놓고 있을 뿐이죠. 그를 잠시라도 방심한 순간 누구라도 폭발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 같은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소해야 할까요? 오늘 심통부리기에서는 자해 충동과 분노 조절 장애로 내원한 한 대학생의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 한참 신나야 할 대학 1학년인데 피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칼이나 뾰족한 것만 눈에 보이면 그 물건으로 계속 자기 자신이 자신을 해칠 것만 같은 강한 자해 충동이 일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룸메이트가 한 방에 있을 때 목이 답답해서 킁킁 이런 소리를 내면은 이상하게 분노가 솟구치면서 그 친구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괴롭습니다. 필요 이상 언성을 높이며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했답니다. 왜 킁킁거리는 소리를 계속 내느냐가 시비의 원인이었던 거죠. P군에게는 당장에는 집에서도 큰 일도 없고 기숙사에서도 킁킁거리는 소리가 그런 험악한 충동을 느낄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럼 P군은 왜 그렇게 분노를 쉽게 느끼는 것일까요? 게다가 P군은 왜 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 충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이 강한데 왜 P군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해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상담 결과 P군의 애초의 분노는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애초의 부정적인 정서를 계속 억압만 하다 보니 그 내용과 표출 방향에 변형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P군의 아버지는 군인이신데 매사에 똑 부러지는 말 그대로 천상 군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 관계 역시도 아버지와 아들이라기보다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로 형성이 됐던 거죠. 아주 어릴 적부터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의 사고에는 자식은 부모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식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성직자나 교사 혹은 의사, 판검사, 기업 CEO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흔히 겪기 쉬운 어려움입니다. 즉 이들의 아버지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존경받으며 그들이 뜻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면서 삽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갑의 위치에서 살아가죠. 즉 성직자인 아버지는
남녀노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직업입니다. 교사나 의사, 판검사 같은 직업도 유사한 측면이 좀 있죠. 이런 직군의 아버지들 중에는 간혹 밖에서의 직업적인 습관이 그대로 가치관에 배어 있다가 이를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시키려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옳다. 너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라. 하라는 대로만 해라. 웬 잔소리냐.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한다. 네가 아직 고생을 덜 해봤다.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밝히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엄한 아버지로부터 얻어맞거나 더욱 혼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서 아무리 심한 내적 분노가 일어나도 그를 참고 상대에게 억지로 맞춰줘 버리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들도 자신들의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옳은 것과 좋은 것은 분명 달랐지 않습니까? 부모가 옳다고 해도 때로는 하기 싫어서 피하기도 했고, 부모가 하지 말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는 호기심에 좋아서 몰래 해보기도 했죠. 이처럼 부모가 정해준 옳고 그름의 틀에 자녀들은 100% 순응하면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탈들을 해보려는 욕구가 자연스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 중에는 이를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는 경우들이 많죠. 피군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피군의 자해 충동이나 분노 조절 장애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감춰져 있습니다. 피군은 어릴 때부터 내 의견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10살 무렵에는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허허벌판에 한참을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피군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지만 그런 분노를 겉으로 표현하면 더욱더 두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거에 각인이 된 거죠. 날카롭고 뾰족한 것을 보면 자해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뜻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향한 충동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한 충동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진 분노는 때론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 분노의 방향을 전환시켜버립니다. 어릴 때는 어린 피군이 힘센 아버지를, 그것도 군인처럼 엄한 아버지를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감히 도전했다가는 내버려지는 체험까지 했을 만큼 심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죠. 또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상대 때문에 분노가 치밀긴 하지만 상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내 물건을 집어던져서 깨트리는 것으로 화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의 근원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피군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독 남성에 대한 분노가 남다른 겁니다. 남성들이 언제든 자신에게 공격적이며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거세 불안이 강해졌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룸메이트와의 관계보다도 그런 차원인 겁니다. 그리고 처음 저에게 상담을 왔을 때도 까칠하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피군의 어머니 역시 아버지 성격 또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버지 결정에 어머니도 대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군은 부모 양쪽 모두에게서 아무런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혹은 아버지와 유사한 느낌만 받으면 무의식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콤플렉스 역시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종종 신문 사회면에 갓난 아이를 안고 산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원인을 산모의 우울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산모의 우울증 이면에는 남편 혹은 다른 긴밀한 관계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 분노를 현실적으로 공격적으로 풀어낼 수 없었기에 그 분노의 방향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기를 향해 돌려버리는 겁니다. 바로 분노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이와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남편에 대한 소통 부재와 극도의 분노를 대신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분노의 에너지는 이처럼 더욱더 큰 문제나 갈등으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피군 역시 계속 자퇴 요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서 억압당한 자신의 욕구를 또 다른 이유나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꺾어보고 싶고 이겨보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종의 수동적인 공격인 겁니다. 보통은 분노의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으로 욕설이나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지닌 권력이나 현실적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분노를 내향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로 2차적으로 상대가 괴로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로 위의 폭행 사건이나 원화 폭행, 어린이집 교사도 자신들의 삶에서 또 다른 억압된 분노 때문에 전혀 다른 대상에게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 이들이나 피군이나 자신이 애초에 힘들었던 분노의 정서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의 원인을 계속 묻어버리면 묻어버릴수록 그 에너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부적절하게 폭발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애초의 정서와 분리하여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군은 이제는 부모에게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피군은 처음에는 그래봐야 소용없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변한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중장년기에 아버지가 바뀌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정서를 그대로 두면 계속 엉뚱한 장면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아버지에게 표현하라는 것은 아버지를 송두리째 뒤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과 감정이 그렇다는 걸 겉으로 드러내면서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내 의견을 피력하면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가치관을 힘주어 말할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감정과 내 생각에서 옳고 그름이나 좋고 싫음을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전달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로 아버지의 생각이나 태도가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억압된 정서를 그대로 두는 것과 그래도 말이라도 해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피군은 너무도 무서워서 자신의 감정조차 드러내지 못했기에 엉뚱한 곳에서 자꾸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한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차분히 말한다고 해서 얻어맞거나 집에서 쫓겨날 시기는 지났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아버지 생각은 여전히 그렇구나.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아버지가 내 생각에 동의해 줄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런 기대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언로의 자유라도 획득하게 되면 억압된 정서는 한결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걸까요?
상대가 바뀌기를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억압된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표현해 보는 것뿐입니다. 요컨대 나 자신도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분노나 충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애초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번지수부터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미숙하게 처리해 왔다면 이를 조금은 긍정적이며 성숙한 방향으로 해소할 새로운 방식과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혀 엉뚱한 번지수에서 폭발을 해서 상대에게도 피해를 주고 나 자신에게도 큰 위기에 봉착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